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2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고 저희 채널도 영상을 올리려다가 이번엔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던 도중 뜻밖의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병헌이 게임 참가자로 등장하는 모습이었죠. 한 판 더! 한 판 더! 이병헌의 얼굴이 정말 작게 그리고 단 0.2초 만에 지나가다 보니 이걸 못 본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즌1에서 프론트맨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즌2 티저 예고편에서도 아직 프론트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한 판 더! 그러다 보니 이게 과거의 이병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1에서 형사로 등장한 이병헌의 동생은 이병헌이 오징어 게임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고, 성기훈 씨가 가지고 있던 명함 저희 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병헌이 과거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 우승까지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황인우.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시즌2는 시즌1의 프리퀄이 될 것이며 이병헌의 과거 이야기가 나올 것이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장면은 과거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병헌 옆에 있는 다른 참가자의 번호는 100번인데 오징어 게임에 다시 참가하는 성기훈 옆에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결국 정리하자면 성기훈은 갑부들의 돈놀이에 죽어가는 무고한 희생자들을 막기 위해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왔고, 이병헌도 모종의 이유로 성기훈과 함께 같은 게임에 참가했다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인 것이죠. 이미 우승 경력이 있는 성기훈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있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성기훈은 이병헌이 프론트맨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헌이 성기훈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 것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 성기훈은 이때 눈이 가려져 있었죠. 우승 축하합니다. 왜 이런 짓을? 시청자들은 프론트맨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주인공은 그것을 모르는 채로 시즌2가 진행되는 만큼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대체 왜 이병헌이 게임에 참가했냐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모두가 알다시피 단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인데요. 우승한 한 명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자 456명, 따라서 총 상금은 456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병헌은 이미 오징어 게임 우승 경력이 있고 엄청난 우승 상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프론트맨으로 일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나아가 마치 태초마을로 돌아가듯 게임에 다시 참가를 하는 모습은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시즌1의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즌1에는 두 가지 유형의 참가자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대표적으로 성기훈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도박에 빠져 부인과 이혼을 하고 따로 사는 딸의 생일 선물조차 사줄 수 없다거나, 죄송한데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식 선물을 잘못 건드렸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간다거나, 겨우 탈북했지만 돈이 없어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빠진 사람 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이병헌이 같은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이전 회차에서 우승하며 받은 상금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참가자의 유형은 어떨까요? 시즌1에서 돈 때문에 게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과 달랐던 단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우리는 깐부잖아. 이 할아버지는 세계 최고 갑부들이자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었으며 단지 재미를 위해 이 미친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심지어 이름도 오일남인 것으로 보아 석유 회사를 운영하는 오일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노년의 심심함을 참지 못한 할아버지는 결국 자신이 직접 게임에 참가하는 미친 행동을 보였지만 역시나 게임 운영자답게 죽지 않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병헌도 이와 같은 느낌으로 참가했을 수도 있죠. 게임을 운영하는 프론트맨으로서 죽지 않는 불사의 버프를 받고 게임에 참가해 과연 성기훈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게임 운영진이었던 오일남에 비해 게임 주최자들을 모시는 이병헌의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관련 영상 중 한 개에서 이병헌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재밌는 상상입니다. 그래도 전 대장해줬습니다. 대장이 좋다고 하는 이병헌의 말로 미루어보아 어쩌면 프론트맨이었던 이병헌이 게임 주최자 한국 대표가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은 1년 단위로 주최되며 마지막 화는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시점으로부터 1년 뒤 오일남을 만나게 되고, 오일남이 사망하는 모습과 함께 오징어 게임에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성기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시 말해 시즌2의 배경은 시즌1으로부터 1년 뒤인 것이며 다음 게임 또한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재 중인 한국 대표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 대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것이 프론트맨인 이병헌이었습니다. 자네가 손님들을 맡아주게.
그러나 아무리 이병헌이 한국 대표가 되었다고 해도 단순 재미를 위해 게임에 참가하는 스토리는 아닐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 시즌1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이병헌이 게임에 참가하는 이유를 예상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의 참가자들 전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단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돈을 위해 참가했다면 이병헌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가장 단순하게 떠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 대표가 되기 위한 테스트로 게임에 참가했을 가능성입니다. 그저 재밌는 놀이를 즐기기 위한 미친 게임인 만큼 다른 대표들이 이병헌을 한국 대표로 뽑는 대신 게임에 참가해 우승하는 조건을 걸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막장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이병헌이 게임에 참가한 이유로 추정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느낀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죠. 이병헌이 왜 지난 게임에서 우승한 뒤 프론트맨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 일종의 다크나이트를 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병헌은 게임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수백 명의 목숨을 짓밟고 상금을 탔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상금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성기훈이 우승하고도 상금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 은행에 돈을 예치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10,000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결국 이병헌이 동생은 홀로 노모를 돌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언제든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과 비슷한 신세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이병헌은 이 미친 게임에 자신의 동생이 참가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프론트맨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심장 부근에 총알이 관통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1이 나온 지 오래돼서 이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병헌은 동생을 쏘고 난 후 환영에 시달릴 정도로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어진 이병헌이 죄책감에 게임에 참가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세 번째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성기훈의 정의와 자신의 정의 중 무엇이 옳은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참가했을 가능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오징어 게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스토리라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시즌1의 경우 단순히 재밌게 보기에도 좋고 혹은 생각하면서 보기에도 좋은 웰메이드 시리즈였는데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시즌1은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 잃는 제로섬 게임, 참가자 한 명당 걸려있는 상금 액수 1억, 그리고 제3자가 만든 제로섬 게임 속으로 사람들이 직접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체스판에 말이 되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걸 거리끼지 않는다고 여기는 파와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믿는 파로 나뉘는데요. 시즌1에선 전자를 오일남 할아버지가 맡았고 후자를 성기훈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는 오일남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기훈의 가치와 대립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병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이며 똑같이 게임에서 우승했지만 성기훈과 달리 프론트맨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이병헌의 스토리와 함께 새로운 가치 대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병헌은 성기훈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성기훈은 이병헌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만큼 이 가치 대립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어떤 갈등과 반전을 만들어낼지가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꿈을 꿨다고 생각해. 당신한텐 그렇게 나쁜 꿈도 아니었잖아. 현재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코리아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최근 나온 한국 작품의 성적이 저조한 상황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넷플릭스 코리아 작품 투탑이 오징어 게임 그리고 킹덤인데요. 킹덤의 새로운 소식은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만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잘 되는 것이 넷플릭스 코리아에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즌2 출연진이 시즌1에 비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정재와 이병헌 외에는 크게 유명한 배우가 없었던 시즌1과 달리 시즌2에서는 낯익은 배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시청자 입장에선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티저 예고편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일일 드라마 느낌이 나지? 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놈이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 한 판 더! 게다가 유아인은 지옥 후속작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커피형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넷플릭스 코리아가 진짜 절실한 상황이며 시즌2와 관련된 모든 정권을 황동혁 감독에게 맡겼다는 것이 실감되었죠.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오징어 게임은 가볍게 보기에도 좋고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보기에도 너무 좋은 시리즈였기 때문인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실감났고 정말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가진 진정한 힘은 스토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 살벌한 판을 까는 소수 세력 그리고 자신들이 그 판의 말이 된 줄도 모른 채로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갖게 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현대사회의 일면을 창의적으로 그려냈다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나마 제정신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엘리트도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깡패도 아닌 그저 순진무구한 성기훈이기 때문에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캐릭터가 어찌 보면 이 시리즈에서 인류애를 대표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리즈 속 유일한 정의였던 이병헌의 동생이 결국 죽지 않고 시즌2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과연 이 미친판에 정의가 어떻게 작용할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